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사회 시간에는 이 서민 문화에 나타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서민 문화 속에 어떤 특징이 담겨 있고, 그다음에 그 속에서 알 수 있는 그들의 생활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봅시다. 자, 이 장면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예전에 보여주었던 그런 비주얼 싱킹 장면이죠. 그 이전에 있었던 디딤 영상 내용입니다. 여러분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농업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죠. 자,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모내기법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적은 노동력으로 넓은 땅을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유한 농민, 즉 부농이 등장하게 됩니다. 먹고 살기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특징이 어떤 이런 일반 쌀이 아니라 인삼이나 담배, 채소 이런 특수한 작물들이 많이 재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농사가 많이 발달하게 되고 또한 이런 인삼, 담배, 채소들은 자기 혼자 다 먹을 게 아니죠. 바깥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국 곳곳에 지금으로 따지면 시장, 장시가 등장하게 되고 자 그것들을 파는 보부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즉 상업이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농업과 상업이 많이 발달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이제 먹고 살기 좋아졌어. 살만해. 그러니까 이제는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조선 후기에 발달된 서민 문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함께 살펴봅시다. 서민 문화의 발달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풍속화, 그리고 민화, 그리고 서민 문학, 판소리, 탈춤 또는 탈놀이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확대해서 선생님하고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풍속 화가로는 김홍도와 신윤복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면 일단 김홍도는 서민들의 모습을 정감 있게 표현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교과서에 보면 논갈이나 또는 서당 이 그림이 있습니다. 물론 이 그림들은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있는 걸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리고 신윤복 하면 미인도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는데 미안하게도 미인이 아니네요. 그죠? 일단 미인도라는 그림이 있다. 그리고 신윤복은 양반 사회를 풍자하거나 여성의 생활을 주로 소재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런 풍속 화가들은 이런 이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을 했어요. 주로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리고 뭘 입고 했는지, 뭘 하면서 살았는지. 그러니까 그 생활 모습들을 그림 속에서 찾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찾아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두 번째는 민화입니다. 민화 또한 조선 후기에 유행했고요. 소재는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특정한 형식이나 특정한 소재가 없어요. 그냥 평상시에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소재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소망하는 것,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여기 선생님 좀 설명하겠지만 집안을 장식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자코도인데요. 이거는 호랑이와 까치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물론 자세한 그림은 다 교과서에서 볼 겁니다. 화조도, 꽃과 새 그림이죠. 세 번째는 백수백복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나 또는 글자를 그림처럼 표현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목숨과 행복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행복하게 오랫동안 살고 싶은 그런 바람을 담은 그런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미술 시간에 해봤을 수도 있어요. 이런 문자도인데요. 네, 이 문자도는 이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관련해서 문자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효와 관련된 내용을 그린 거겠죠.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이걸 벽에 걸기도 하고요. 병풍으로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소망 또는 이 바람들이 들어있는데, 여러분들 책을 찾아보면서 어떤 소망과 어떤 바람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봅시다. 자, 세 번째, 서민 문학이 발달합니다. 서민 문학에는 한글 소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름 들어봤던 그런 소설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발달한 배경은 뭐냐? 여러분들 이렇게 후기에 돈이 많아집니다. 즉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교육과 문화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바빴을 때는 모르는데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공부하는 거, 교육 또는 이런 문화들을 우리가 즐기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서당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을 빌려주는 곳도 막 생겨요. 책을 빌려주는 곳도 생기면서 서민들이 이걸 문학 작품을 접할 기회가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런 한글 소설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한글이다 보니까 서민들도 쉽게 즐길 수가 있고요. 탐관오리들을 응징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신분에 속해 있는 그런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해서 그런 신분 제도를 비판하고, 즉 사회를 비판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혹시 아는 책, 읽어본 책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이 서민 문학에는 한글 소설 말고 사설 시조도 있습니다. 사설 시조, 그것도 서민 문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서민 문학 책에는 여기 있는 이 5가지가 되겠어요. 자, 네 번째는 판소리인데요. 지금도 판소리는 있죠. 여러분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자, 이 판소리를 살펴보면 지금 남아있는 것은 원래는 12마당에 있었는데 현재는 이렇게 5마당. 자, 여기 보이죠? 이것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에 관람하던 사람들이 같이 막 참여도 할 수 있고 내용을 뺄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서민들도 좋아하고 양반들도 좋아하게 되는 그런 문화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탈춤이라고도 불리는 이 탈놀이는요, 원래는 마을 굿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마을 굿에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서 마을 사람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하던 일종의 연극이에요. 이것은 특징을 살펴보면 양반이나 또는 승려들, 이 사람들, 스님들을 얘기하죠. 이 사람들을 풍자하는, 그러니까 비꼬고 되게 어리석고 이런 사람들로 다루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과서 30쪽에 보면 여러분들 그 일부분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수업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도록 할게요. 현재까지 남아있는 탈놀이 중에서는 여기 보이는 이러한 것들이 유명한 탈놀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은 무형문화재로도 된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서민 문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서민 문화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쭉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와야 됩니다. 이것들을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서민 문화의 특징을 보고 어떤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서민 문화 속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등장하는지, 그 감정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고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